자, 한 남성이 말이죠. 집에서 이 머리를 감던 도중에 샴푸를 이렇게 하는데 손에서 뭐가 잡혀가지고 딱 봤더니 뭐야 이거 하고 봤더니 한 움큼. 아, 진짜 남자들은 말이죠. 이런 상황이 오면 와르르 무너집니다. 진짜. 아니 너무 끔찍합니다. 저는 네.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데요. 이 남성 거기다가 인터넷에서 검색만 하면 나오는 그런 유명 미용실에 가서 염색을 했던 거라고 합니다. 저녁에 머리를 감는데 뭔가 이상하게 손에 쑥쑥 빠져서 보니까 머리가 왕창 빠져 있는 거예요. 아이고. 미용실 다녀온 날부터 저런 탈모 증상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출장을 가가지고 그 염색을 했다. 이제 저는 말이죠. 딱 그 가는 곳 그리고 또 맨날 해주시는 그 선생님한테서만 하지. 다른데 어디 멀리 가서는 머리 절대 남한테 안 맡깁니다. 예, 아무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자, 그런데 이 미용실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평점도 되게 높고 되게 유명 프랜차이즈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남성 같은 경우는 큰맘 먹고 한번 가보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프랜차이즈 브랜드인데 전국에 매장이 30개 가까이 있고 그 해당 매장 자체에도 이 방부제 리뷰만 1000건이 넘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곳인 모양입니다. 그리고 평들이 대부분 좋았는데 남성도 놀래서 미용실에 연락을 했고 미용실 측에서 또 실수를 또 바로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허. 근데 실수 내용이 좀 당황스러운 게 이게 염색약품에 염색약을 좀 중화시켜주는 약이 아니라 곱슬머리 펴주는 그러니까 더 독한 걸 더 첨가를 아하. 해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실수였다라고 분명히 과실을 인정을 한 거죠. 이 현직 미용사분이 저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쉽게 설명하면 염색약에 매직약을 섞었다는 얘기다. 그렇게 되면 기존 모발이 그 불에 닿은 머리처럼 막 곱슬곱슬해지고 막 이렇게 타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결국 삭발을 하는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던데 교수님, 아니 그냥 멀쩡한 머리를 지금 막 밀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분은 얼마나 지금 황망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제 곱슬머리를 좀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펴는 약을 갖다가 일반인들의 머리에다가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 머리가 빠지는군요. 그 저도 이제 처음 알았는데 실제로 인간에게 있어서 이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원래 이제 이 사람에게 있어서의 그 동물의 털은 모두 중요하지만 현대인에 있어서는 이 미용과 가장 직결이 되고요. 이 남성이 이제 또 기혼이냐 미혼이냐에 따라 가지고도 엄청난 데미지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핵심이 과연 복구가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아까 보게 되면은 육안으로도 뭐 머릿결이고 머리카락 빠진 그런 모습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남성이 병원을 찾았고요. 이 모발 손실 그리고 피부염에 대해서 약물 치료를 하고 추후 탈모 가능성도 관찰을 요한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완전히 복구가 가능하지 않으면 이게 정말 결정적인 뭔가 심리적인 그러니까요. 그리고 육체적인 손상이 있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백 변호사님 이런 상황에서는 좀 짧게요. 뭐 얼마 정도 이렇게 딱 하면 이게 해결이 될까요? 이거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병원비, 그다음에 이제 뭐 뭔가 탈모가 좀 진행이 됐다면 이제 그에 대해서 추후 합의해서 뭐 그 피해 배상 같은 것을 하면서 정리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이게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겠죠. 원활하지 않다면 과연 이 지금 실수로 다른 약품을 첨가했던 것 때문에 탈모가 이루어지는 게 인과관계 있는지 없는지 여부까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네요. 간단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미용실 측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배상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기치 못한 전개가 이어지는데요.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태도 돌변한 미용실입니다. 자,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처음엔 잘못도 인정하고 분명히 배상도 해주겠다고 했었는데 태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미용실이 가입한 보험사가 이 보험금을 지급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보험금 지급이 안 되면 자체적으로 우리도 피해 보상을 할 수 없다라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험 처리가 안 된다고 하니까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는 건데 그거는 그거고 말이죠. 네, 이거 미용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저는 그 많은 그 손님들 중에 변호사는 한 사람도 단골 손님이 없었나. 혹시 좀
이 사장님이 미용실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한마디만 물어보셨어도 이건 전혀 성립할 수 없는 얘기란 걸 아셨을 그렇군요. 거예요. 손해는 보험은 내가 원래는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걸 혹시라도 이 경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거지 손해를 배상해줘도 책임이 없어지는 거 절대 아닌 거거든요. 왜 이런 생각을 발상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또 취재진이 연락을 하니까 오히려 미용실 측 자기들이 시달림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대요. 네, 이제 그 미용실 측에서는 일단 그 인터뷰를 거부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체적으로 탈모 클리닉을 그 피해자에게 그 제공을 했는데 그 남성이 거부를 했다. 그래서 남성이 좀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가고 싶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남성으로부터 잦은 전화 등으로 오히려 자기들이 이제 시달림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 미용실 측에서도 상당히 뭐 이렇게 골치 아픈 일이 발생이 된 것은 사실이겠지만은 이 손님 서비스 차원이라고 한다면 제 개인적인 그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게 되면 상당히 여러 가지 이미지에 타격을 입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예. 아니 지금 뭐 자꾸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야 그래서 그 미용실 어디야 빨리 얘기해 막 이러시는데 아 그건 차마 뭐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들 저도 들어오기 전에 좀 봤거든요. 이미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거기 예. 자 아무튼 근데 백 변호사님 네. 이거 지금 이 피해 남성 네. 결국 법정으로 가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뭐 손해배상 소송 예고한 상황입니다. 이제 이거 민사니까요. 이 피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실수와 탈모 사이 인과관계가 있는지 부분을 좀 밝혀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어느 범위까지 손해배상을 해야 되느냐 문제가 이제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약품을 잘못 사용해서 머리에 두피에 피부염 같은 게 생겼다면 그 치료비는 당연히 손해배상의 범위에 들어갈 텐데 이것 때문에 탈모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이게 탈모의 원인이 맞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손해배상의 범위가 이제 적용이 인정이 될 텐데 아까 좀 말씀하셨지만 지금 미용실에서는 예. 이걸 법정으로 가서 끝까지 다퉈서 결정을 하는 것보단 이 지금 이 피해를 입은 손님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지 아니 보험에서 안 해주니까 우리는 배상 못합니다. 이거는 예, 예. 일단 온당치 않은 태도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법정으로 간다면 그렇게 간단치 않은 싸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지금 MK 손님이 탈모는 살인이다 이러셨습니다. 이게 저 마음에는 와 닿습니다 이 말. 예. 자 취재가 시작이 되니까 미용실 측은 본사 차원에서 합의점을 찾겠다 이렇게 또 얘기도 했다네요. 알겠습니다.